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33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탈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하면 더욱 깊은 외로움의 수렁에 빠져들고 말죠. 사랑할 때 오히려 정말 그 고독을 더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수위로 소통이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싸우냐. 이 이제 사랑의 관계는 또 기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의 프레임을 던지는 게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프레임을 포기하는 게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 사랑을 제대로 해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데 외로움을 탈피하려고 사랑을 하면 외로움이 탈피될 수 있다라고 위시풀 팅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로움은 같이 가는 거고 인생 내내 같이 가는 건데 상대방이 나의 외로움을 종식시켜 줘야 된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으면 그 나의 외로움을 종식시켜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더욱 깊은 외로움의 수렁에 빠져들고 말죠. 예, 사랑이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통인데, 사랑이 고통일지라도 나의 프레임을 벗어 던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사랑이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는 까닭은 사랑의 호르몬이 아니라 우리가 호르몬의 반응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작은 촉발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을 이끌어가는 건 의지죠. 사랑의 호르몬이 아니라 사랑의 의지로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호르몬에 의해 촉박된 것을 어, 나를 알아가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프레임을 포기해 가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 부분이 의지죠. 그냥 사랑의 의지로 사랑이 비로소 완성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에리 프롬도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철학자들이 사랑은 의지로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산다는 거는 나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감당한다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상대방의 어두움을 찢어야 되고, 또 나의 한계를 계속 보면서 내 한계를 계속 극복해라고 노력하면서, 그리고 이제 극복이 어차피 결국은 안 되잖아요. 계속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의 한계를 내가 어느 부분 감당해야 하고, 또 상대방도 나도 상대방의 한계를 또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산다는 게 정말 나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감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한계를 감당한다는 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말은 나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감당한다는 것은 이 말은 이제 제가 만들고 혼자 좋아하는 말인데요. 네. 자신의 한계를 감당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의미는 나의 과거의 상처들과 화해하는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는 거고, 오히려 나의 상처가 나를 특징 짓는 거고, 나의 결여,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너무 싫어하지 않으면서, 아, 내가 이렇구나. 이러고 나를 이제 인정하면서, 수용하면서, 예, 나의 상처들과 화해하면서, 그게 이제 나의 한계를 감당해 나가는 거고, 타인의 한계를 감당한다고 하는 거는 타인의 한계에 골몰하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는 거고, 너에게는 이런 너의 한계가 있구나. 나는 한계가 없는 것 같고, 남들에게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하죠. 예. 타인의 한계에 골몰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그 사람의 한계가 문제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나의 한계가 문제가 될 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랑한다는 걸 결국은 한계를 감당한다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처와 꽃이 되는 순서 여러 차례 봤었는데요. 여기에 또 어느 구절이 있냐면, 상처의 반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제 심리학에서는 상대방이 돌을 던질 때 돌만 맞아야지. 이거를 바위로 부풀리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자갈을 던질 때 자갈만 맞아야지. 내가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뭘 부풀리지 말자. 이러는 거고. 종교에서는 상대방이 돌을 던져도 그걸 좀 자갈로 줄이시죠. 이렇게 종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는 한데요. 예. 근데 이제 상처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주는 측면도 있지만 내가 또 받는 측면도 있어서 어쩌면 상처의 반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저 사람이 줘도 내가 꼭 그걸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상처받기 쉬운 상황이라고 해서 내가 꼭 받아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상대방이 돌을 던진다고 돌 던지는 방향으로 내가 몸을 던져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나는 내 몫밖에 못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줘도 내가 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또 받게 되는 이유는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서
내가 받는 측면이라도 줄이는 거. 예. 그게 우리가 인생에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타자를 마음대로 못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고 싶다는데 내가 그걸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돌을 던지는데 내가 그 방향으로 몸을 던져서 맞을 건지 아니면 아이고 여기 돌 떨어지네 이러면서 좀 피할 건지 이건 내 결정이죠. 예. 근데 내가 그거를 아이고 여기 돌 떨어지네 이러고 못 옮긴다 내가. 돌이 번연히 날아오는 걸 보면서도 그쪽으로 내가 가 있다. 그건 내 문제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상처의 발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고, 그쵸? 네, 더불어 산다는 것은 서로의 상처를 수용하고 감싼다는 뜻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논리심리 무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안젤린 그린 신부님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상처는 내가 그것과 화해를 하자마자 곧장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에 아파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는 자꾸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치를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내 상처에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들을 찌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거를 과 화해를 하면 아 그래 사람 사는 데는 이런 상처를 누구나 상처를 받는데 나의 인생에는 이 상처를 받는 거구나. 나는 이 상처를 딛고 서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랑 유사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셈이 되는 거죠. 네. 그 힘이 다르거든요. 그 상처를 딛고 선 사람이 내미는 손의 힘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도 그렇고 인류에서 위대한 성취를 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되게 고통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딛고 서니까 보이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딛고 서서 그 예술 작품으로 뭐 학문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서 이렇게 해내는 거죠. 인류의 성취들을 이루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화해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사람입니다. 예, 상처받았던 사람은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요즘에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결식 아동들 후원하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이 결식 아동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배고픈 서름이 어떤 건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어도 결식 아동을 돕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꺼이 돕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사실 다른 사람들도 다 상처 입는데 본인만 상처 입는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내 인생에는 이런 상처를 겪어내야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처와 화해를 하고 그걸 딛고 서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뭐 그게 결국 존재의 깜냥이겠죠. 복효근 시인의 시를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데요. 예,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를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쌌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괜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네. 상처 없는 사람은 없고, 결국은 이거를 내가 그 상처랑 화해를 할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나만 상처를 입은 것 같다는 억울함에 빠져 있으면 화해가 안 되고요. 누구의 인생에나 각기의 상처가 있다라는 통찰을 하면 좀 화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네. 그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라는 시까지 같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